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애도의 송료입니다. 자, 2024년도 2회차에서 실시됐던 기사 실기대요 1번,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회차도 마찬가지로 1회차와 비슷한 유형을 띠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클로소이드 곡선과 관련된 문제가 또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전체적으로 9문제 중에 한 7문제 정도는 기존에 기출됐었던 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우리 1회차 때 수준 측량 문제 나왔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2회차 때도 1번 문제가 수준 측량이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풀 수 있으면서도 배점은 10점이니까 굉장히 큰 배점을 가지고 있죠. 결국은 A점의 어떠한 그 기준점을 통해서 수준점을 통해서 B점의 높이를 구하는데 A 방향으로 한번 갔고 그 다음에 B로 이렇게 갔고 C로 이렇게 돌아갔죠. 그랬을 때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되는데 동일한 값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세 개의 고저차가 동일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최하값도 구할 수 있고 또한 평균 제곱근 오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문제 풀이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먼저 고저차를 통해서 각각의 HP를 3개를 구하는 거죠. A 노선을 통해서 B 노선을 통해서 C 노선을 통해서 B점에 HB가 되겠네요. B점에 표고를 3개를 구하게 돼요. 그 3개를 구했으면 그 3개의 값을 통해서 최하값을 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중률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노선거리의 경중률은 노선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경중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HB에 대한 최하값을 구하게 되고요. 이 최하값하고 관측값을 통해서 잔차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평균 제곱근 오차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먼저 단계는 2단계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1단계에 최하값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어떠한 값을 통해서 표고를 계산합니다. A점에서 B로 갔을 때는 A 노선을 통해서는 고저차가 2.235니까 요 HAB라고 하죠. 더하면 되겠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2.245를 더하고 세 번째도 2.240을 더합니다. 그래서 P라고 써 있는데 이제 B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전부 다 여기를 B로 수정해서 보시고. 그러면 이 세 개의 값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근데 보면 235, 245, 240이죠. 동일하지 않으니까 최하값을 구합니다. 최하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중률을 구하는데 경중률은 노선거리에 반비례하죠. 2분의 1 대 1분의 1 대 1분의 1이니까 1대 2대 2가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을 구하자? 최하값을 구하자. 표현하면 HB를 구하는 거죠. HB를 구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1분의 1 대 2분의 1 대 1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32.235 2 곱하기 32.245 2 곱하기 32.240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은 32.241의 최하값을 얻습니다. 1단계가 끝났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고를 잘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잘못 계산해버리면 최하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물론 경중률도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평균 제곱근 오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거예요. 관측값, 그 다음에 최하값, 그 다음에 잔차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P, V. 그럼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거고, 그죠? 이렇게 B로 가는 거죠. B로 다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B로 전부 다 수정을 해서 봅니다. A, 여기는 B, C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잔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최하값에서 관측값을 빼면 되죠. 관측값에서 최하값을 빼도 무방합니다. 이 문제 풀 때는. 마이너스 0.006 여기서 이거 뺐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0.004 마이너스 0.001 어차피 제곱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와도 잔차를 마이너스 값을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36, 16, 1이 되는 거고 이거 곱합니다. 그 다음에 경중률은 2대 1대 2대 2였죠. 노선거리가 2km, 1km, 1km였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합은 얼마? 5. 일단 PVV, P 곱하기 잔차의 제곱을 하면 36, 32, 2 이렇게 되겠네요. 36, 32, 2 이렇게 되겠죠. 합을 내면 얼마냐면은 0.000070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은 평균 제곱권 오차 M0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 5를 대입을 하면 되고 N은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니까 3이 되겠고 여기서 0.000070을 넣고 이 값을 넣으면 되겠죠. 계산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0.003m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수준 측량에 대한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문제 자체가 단순해요. 그리고 몇 년 동안에 계속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10점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트래버스에서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결합 트래버스, 그 다음에 폐합 트래버스, 개방 트래버스. 여기서는 개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A의 방위각, 그죠? A의 거리, A2의 요 거리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EA 측선의 방위각 W2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은 일단 거리다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WA라고 하는 것이 AB 측선의 방위각이 되는 거고 각 B, 각 C, 각 D, B, C, D의 각이 주어졌어요. 결국은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AE의 거리를 구하고 EA 측선의 방위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최종점 요 2점에 대한 무엇을 구해야 된다? 좌표값을 구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좌표값을 구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럼 좌표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위각도 구해야 되고 위거와 경거도 구하고 합의과 합경거를 구하는 거죠. 자, 조건 몇 가지 살펴볼게요. 각도는 초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초 단위로 하고 거리는 소수 몇째 자리까지 해서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몇째 자리에서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몇 자리까지 구한다? 셋째 자리까지 구하게 되고요. 역시 배점은 10점이네요. 굉장히 큰 배점을 가지고 있죠. 보통 트래버스 문제가 나오면 기본 배점은 10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방 트래버스에 대한 그림과 각각에 대한 조건들이 주어졌고요. 표가 주어집니다. 방위각과 방위를 구하고 위거와 경거를 구해서 합의과 합경거를 구한 다음에 AE의 거리와 EA 측선의 방위각을 구하는 순서는 당연히 방위각을 구하는 게 첫 번째 순서. 방위각을 구하면 그것을 통해서 방위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위거와 경거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합의거와 합경거를 구하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로 AE의 거리를 구하고 여섯 번째로 EA의 방위각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무엇을 구하자? 방위각을 구합니다. 이게 그림이 주어졌고요. W, 이게 AB 측선의 방위각이 40도 16분 43초예요. 그러면 BC의 방위각을 구해야 돼요. 이게 B점이죠. BC의 방위각은 이게 BC의 방위각이에요. 항상 기본적으로 BC의 방위각을 구할 때도 공식에 의하지 마시고 연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몇 도다? 40도 16분 43초예요. 그 다음에 180을 더합니다. 요 값에다가 180을 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AB의 방위각에다가 180을 더하면
BA 직선의 방위각이 되는 거거든요. 역방위각의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BC의 방위각이잖아. 여기서 요만큼 각 B의 값을 어떻게 해주면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BC의 방위각이 나옵니다. 즉 AB 직선의 방위각에다가 180을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100도, 요각이죠. 100도 13분 17초를 빼면 BC의 방위각은 120도 03분 26초가 나옵니다. 그 다음 CD 직선의 방위각 구할 때 CD 직선의 방위각, 요게 CD 직선의 방위각, 요게 이 값이 CD 직선의 방위각이에요. 항상 그러면 도회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렇죠? 연장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요게 바로 B 직선의 방위각이죠. 요각이 되는 거죠. 이 값에다가 180을 더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구하고자 하는 이 각이니까 요 각을 빼면 돼. 이만큼의 각을 빼면 돼요. 즉 A, BC 직선의 방위각에다가 180을 더한 다음에 각시 120도 43분 12초를 빼면 179도 20분 14초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방식으로 D를 구하면 돼요. 연장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값이 바로 이 값이죠. 그죠? 180을 더한 다음에 이 값을 빼면 돼요. 180을 더한 다음에 각 D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234도 07분 41초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방위각을 계산해서 그 표 안에 산출 근거를 같이 명시해서 기록하면 되고요. 방위각을 구했으니까 이어서 방위를 구합니다. 먼저 AB 직선의 방위를 구하게 되면 문제에서 AB 직선의 방위각이 40도 16분 43초로 주어졌죠. 그럼 방위는 n과 2로 나타낼 수 있고 각은 40도 16분 43초로 되고요. 그 다음 BC 직선의 방위는 BC 직선의 방위각이 120도 03분 26초니까 방위는 S2 요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180에서 이 값을 빼면 되겠네. 그러면 59도 56분 34초가 나옵니다. 무난하게 풀 수 있죠. 그러니까 CD 직선의 방위는 CD 직선의 방위각이 179도 20분 14초니까 CD 직선의 방위는 S2의 이 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각은 얼마가 될까요? 180에서 이거 빼면 되겠네. 0도 39분 46초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D2의 방위각은 이 각이죠. 234도 07분 41초니까 방위는 SW의 이 각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 각은 어떻게 구하면 돼? 234도 07분 41초에서 얼마를 빼주면 돼요? 180을 빼주면 되겠죠. 54도 07분 41초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방위각과 방위를 구해서 요 표에다가 기록을 하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에서 거리 주어졌으니까 거리를 이쪽에다 2기 옮겨 적고요. 방위는 여기에 있는 이 값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그리고 위거를 구할 때 위거 어떻게 구할까요? 위거는 거리에다가 코사인의 세타가 되고 경거는 어떻게 구해요? 거리에다가 사인의 세타로 구하는데 이 세타를 방위각을 넣어도 되고 방위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방위각을 넣게 되면 알아서 위거의 부호가 결정이 되고요. 경거의 부호가 결정이 되는데 방위로 이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전부 다 코사인 사인 값이 90도 미만이니까 다 플러스가 나오는데 NSEW가 얘는 NS는 위거의 부호를 알려주는 거고요. EW는 경거의 부호를 알려주는 거야.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럼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세타에다가 방위각을 넣는다고 방위를 넣는다고 치면 N, S, S, S니까
여기서는 여기에다 넣고 여기서는 여기다 기록하면 돼. 여기다가 기록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거는 전부 다 EEEW니까 EEW고 마지막만 여기다 기록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방위각을 계산해서 넣는다. 방위각을 세타에다가 이 세타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고 방위각을 넣게 되면 코사인 40도는 플러스니까 여기가 돼요.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나오죠? 여기다 집어 마이너스 여기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사인은 전부 다 플러스. 요것만 마이너스고 다 플러스예요. 전부 다 플러스고 요것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나요? 그 부호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위거와 경거를 구합니다. 방위각을 넣어도 되고 방위를 대입을 해도 상관없어요.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를 계산해요? 합의거와 합경거, 합의거와 합경거를 구하는데 여기 100콤마 100으로 주어졌네요. 여기 100으로 주어졌어요. 100으로 주어졌으면 그대로 쭉 이거에다가 이거 더해서 이거 쓰고 이 값에다가 이거 더해서 쓰니까 여기 부가 마이너스니까 빠지겠죠. 이렇게 이 값에다가 이거를 더하면 부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부가 마이너스예요. 이 값에다가 이거를 더해서 마지막에 이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똑같아요. 합경거의 경우에도 100,100으로 줘졌으니까 100에다가 이거 지우고 볼까요? 100에다가 이거 더해서 여기다 쓰고 이 값에다가 이거 더해서 여기다 쓰고 이 값에다가 이거 더해서 여기다 쓰고 이거에서 이거 더하니까 빼는 거죠. 결국은 여기다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엇을 구했다? 이점의 좌표를 구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AE의 거리와 EA의 방위각을 구하는 거니까 요 A점의 좌표 100,100이라는 이 값과 E점의 좌표 72.192와 126.307이라는 이 두 점의 좌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측선 AE의 거리와 EA의 방위각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면 A가 100,100이고요. E가 72.192에 126.307이야. 그러니까 이 값을 그대로 여기 100,100이었죠. 이 값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먼저 거리 구해 볼게요. 이 값에서 이거를 빼면 이만큼 나오죠. 27.80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이거만큼이나 26.307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7.808의 제곱에다가 26.307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38.280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A의 거리는 요 AE의 거리는 루트 XE 마이너스 XA의 이 값이 얼마 제곱에다가 플러스 YE 마이너스 YA의 제곱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부호는 어차피 제곱해버리면 부호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38.280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해보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AE의 거리니까 2에서 A 빼는 거거든요. 2에서 A를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리 구했고 그 다음에 EA의 무엇을 구하시오? 방위각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EA의 방위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좌표 계상에서 딱 봐도 사상안이거든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거 구하는 거죠. 요거 사상안이에요. 요 값이 얼마냐라고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되겠죠. EA의 방위각이니까 A에서 2를 빼야 되는 거야. XA에서 X2를 빼는 거예요. YE에서 YA에서 A에서 2 빼는 거죠. 이렇게 빼는 거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여기 밑에는 부호가 플러스고 위에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몇 상한에 속해요? 4상한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가 얼마가 나왔다는 소리야. 아크탄젠트 계산하면 43도 24분 40초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EA의 방위각이니까 이 각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360도에서 얼마를 빼주면 돼요? 360도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지워볼까요? 360도에서 43도 24분 40초를 빼면 316도 35분 20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구할 때는 이거에 부호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제곱을 하면 다 플러스가 되니까. 그런데 방위각 EA의 방위각을 구하면은 A에서 뭐를 빼야 된다? A에서 2를 빼야 된다라는 거죠. XA에서 X2를 빼고 YA에서 YA2를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1상한에 존재하는지 2상한에 존재하는지 3상한인지 4상한인지 확인하고 지금 여기서는 4상한이죠. 부호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4상한의 요 값이 되는 거죠. 이 값이 43도 24분 40초니까 방위각은 360에서 이 값을 뺨으로써 316도 35분 20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표를 채우고, 그죠? 결국은 우리가 AE의 거리를 구하고 EA의 측선의 방위각을 구하기 위해서 방위각을 구했고 또 방위 구하고 위거 구하고 경거 구하고 합위거 합경거를 구한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두 문제를 풀어봤죠. 수능 측량,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개방 트래버스도 시험에 꾸준하게 출제가 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두 문제는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두 문제까지 1번과 2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3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